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각각 문화 콘텐츠 산업과 서남해안 해양 관광 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신당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김영록 의원은 이낙연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이무리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호원 국무총리는 보훈처에 지시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광주은행과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문화센터와 갤러리 공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두 기업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지사 선거판이 날마다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들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경쟁자들이 파장을 가늠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시기를 저울질하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과 선거운동을 겸하기 어려운 시기가 오면 사퇴하겠다던 약속에 따라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사퇴는 도지사 선거 출마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며 배수진을 침으로써 지지를 끌어모으겠다는 승부수로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하자마자 사퇴를 결정한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자 한편으로는 박 의원의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경쟁자인 김영록 의원은 맞불을 놨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의원은 그동안 박지원 의원을 무차별적으로 비판한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낙연 의원을 몰아세웠습니다. 다분히 박지원 의원 지지자들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하고 싶지만 당의 만류로 미루고 있을 뿐이라며 파장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협의도 없이 개인적 입장 때문에 의원직을 던지는 것이 신당 창당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이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올해 F1 한국 대회가 중단된 가운데 내년 F1 대회도 불투명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F1 대회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버니 에클레스턴 FOM 회장은 최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코리아 그랑프리는 개최할 계획이 없다며 2016년에나 한국 대회 개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전라남도는 올해를 쉬고 내년에 대회를 다시 개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총리도 직접 챙기겠다고 했고 국회도 결의안을 채택한 이물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는 여전히 국가보훈처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5.18 34주년 기념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기념식에서 재창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초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물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민주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 총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정 총리는 30여 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의원들의 요구를 보훈처에 지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을 뿐입니다. 의원들은 국가보훈처가 총리실 소속인 만큼 총리가 결심하면 끝날 일인데도 계속 미루고만 있다며 총리를 성토했습니다. 역사 무시, 국회 무시, 국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처사에 대해 안일한 인식과 대응을 하는 총리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총리의 이런 태도에 보훈처 역시 급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기념곡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도 9개월이나 됐지만 지금도 의견 수렴 중이라며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이쯤 되면 이물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올해 5.18 행사의 파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5.18에도 매우 전망이 공식 기념곡 지정 전망이 어둡다. 30년 이상 불리면서 사실상 5.18 노래로 알려진 이물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이 미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래를 빼앗아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발전 전략을 세우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전 정부 대책과는 무엇이 다르고 광주 전남은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2 광역경제권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책과 가장 다른 점은 지역 발전의 추진 주체입니다. 과거엔 중앙정부가 주도했다면 이번엔 주민과 자치단체가 정책을 주도하도록 했습니다. 발전 권역도 생활권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자발적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따라서 광주는 나주, 화순 등 인근 시군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고 전남은 목포와 무안을 중심으로 한 권역과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묶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들은 이 지역을 거점으로 각각 문화 콘텐츠 산업과 서남해안 해양 관광을 육성하겠다는 발전 전략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KTX와 연계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빨리 진전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각 지역이 제시한 특화 발전 프로젝트를 검토한 뒤에 추진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정된 사업에는 그린벨트 입지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산업단지 신설 등의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당장 올해 안에 새로운 산업단지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서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5+2 광역경제권처럼 유야무야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은행과 광주 롯데백화점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본점에 자리 잡은 백화점 문화공간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두 기업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현장 속으로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은행 본점에 자리 잡은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지난 2004년 문을 연 문화센터가 올해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은행 측이 오는 5월이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문화센터와 1층 갤러리에 대한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롯데 측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답답한 입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런 통보로 5월 이후로 예정된 강좌와 전시 스케줄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수강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임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랑이나 문화센터는 어떤 상업적인 시설이 아니고 어떤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은 앞으로 예정된 민영화 과정에서 금융전산센터가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5층과 1층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보안이 생명인 전산센터를 본점을 놔두고 외부에 둘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롯데 측이 갤러리와 문화센터를 백화점 내부에 설치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할 시간도 충분했다며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센터냐 전산센터냐를 두고 이웃에 사이좋게 자리 잡은 두 기업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아파트와 땅 같은 것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경매 법정을 아십니까? 첨단 장비를 통해 경매 과정의 투명함이 높아졌는데 여기에 최근에는 전셋값이 크게 올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황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 입찰에 나선 시민들이 경매에 나온 물건들을 꼼꼼히 살핍니다. 법원 집행관이 경매법정 시작을 알리자 참가자들은 입찰표를 받아들고 자신에게 적합한 물건의 경매 가격을 씁니다. 아파트들이 전세들이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개념으로 경매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부터 경매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첨단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경매 진행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경매 법정의 공정성과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경매 절차를 쉽게 바라보고 또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자 실수요자들이 집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경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9.7명으로 전국 평균 8.0명보다 많습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각각 57.1%와 97.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첫 기일에 20% 정도 저감되고 다음 기일에도 한 20% 정도 저감되는데 경매가 일반인들에게 좀 더 친숙해진 데다 전셋값 상승으로 경매 법정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체벌을 받은 지 13시간 만에 의식불명에 빠졌던 고등학생이 결국 숨졌습니다. 체벌이 사인인지 여부를 밝히는 국과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에 영정사진이 빈소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18일 담임교사에게 체벌을 받은 뒤 13시간 만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순천 금당고 3학년 송모군. 송군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교사의 체벌 말고는 숨진 학생이 의식불명에 빠질 만한 외부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이 숨지고 담임교사가 출석부를 조작한 것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발표할 때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사과 성명서도 준비는 해놓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의 인권사회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관행적인 폭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 무리를 일으킨 학교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는 주장입니다. 중등교육법 보면은 신체나 기굴력에서 절대 체벌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행적으로 지금. 학생의 사망 원인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사고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교육당국은 아무런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를 부적합하게 수행해온 전남의 민간 인증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말 국내 60개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한 결과 전남에서는 한 곳이 지정 취소 처분을, 7곳이 업무 정지 3에서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 지정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 체계 전반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시청 민원실에 지역 상담실을 마련하고 헌법재판 절차나 청구서 작성 방법 등 헌법재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광주 헌법재판소 지역 상담실은 앞으로 사흘 동안 운영되며 오는 6월까지 매달 둘째 주에 한 차례씩 광주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합니다. 내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유대회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오늘은 선수촌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어제까지 경기장 시설 점검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선수촌 건설 현장을 방문해 선수촌 등록과 숙박, 식음료 등 세부적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스포츠연맹은 내일 미디어와 방송, 자원봉사 등 대회 운영 부문을 살피고 현장 점검을 마무리합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사단법인 우리민족은 중국 조선족 민족학교에 한글 도서 10,000권을 보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한글 도서는 광주 지역 초등학교들이 기증한 것입니다.